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광주 지역 4차 코로나19 유행의 연결고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집단 감염이 스크린 골프 모임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암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이어 나주에서도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와 전투비행단이 군공항 이전 시까지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이후 광주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특징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광주시는 이 확진자들의 동선을 확장해 이 가운데 세계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는데요. 광주 서구 풍암동의 스크린 골프장이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 용인에서 2박 3일 동안 골프 모임을 가졌다 확진된 시민은 모두 7명. 비슷한 시기 광주 상일중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부모 등 일가족도 확진됐고 전남대병원 퇴원 환자와 접촉한 우체국 직원이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었던 광주시가 이동 동선을 확장하자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용인 골프 모임 확진자 1명과 상일중학교 학생의 아버지 그리고 우체국 직원의 남편이 11월 10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용인 골프 모임과 상일중학교 등 3개의 집단 감염원이 스크린 골프 모임으로 확인된 겁니다. 11월 10일에 11월 정기 모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각자 개인의 모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 스크린 골프 동호회가 관련된 처음에 감염 소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광주 지역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모두 762명. 이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는 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건은 지난 한 달 동안 집중됐습니다. 설마 나가 활동하는 곳에서는 문제 없겠지 했던 데서 언제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좀 우리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염원이 나타나지 않은 채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우리 곁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예방약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암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이어 나주에서도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나주시 세지면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농장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영암 오리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입니다. 전라남도는 AI 항원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인근 지역에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출근길 이번 주 들어 날이 가장 춥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수온주가 영하 2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이렇게 춥지만 한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종일 날은 맑겠습니다. 대기순환도 원활해서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대기는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경각심 늦추지 마시고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특히 기온이 낮습니다. 영광에서는 영하 4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나주와 화순에서는 영하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광주시와 전투비행단이 머리를 맞대고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 하늘에서 하루 동안 전투기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평범한 대화조차 불가능하게 만들던 전투기 굉음도 일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전투기 출동 훈련을 멈추도록 한 것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언제나 가능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1전투 비행단은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자치단체와 공군이 체결한 전국 첫 사례입니다. 저희가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 공군이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음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광주시와 1전투 비행단은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꾸려 전투기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투기 비행훈련 횟수 축소와 전투기 이착륙 방법 개선, 야간 비행훈련 최소화, 노후 전투기 조기 퇴역 조치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2년부터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관련 업무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지역이 누락되거나 피해 시민들이 실제보다 적게 보상받는 일이 없도록 이제 우리 전투 비행단하고 또 광주시하고 노력이 가는 일. 광주 군공항을 옮기는 사업이 예비 후보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민간공항 이전 통합 계획에 대한 이용섭 광주시장의 입장 발표가 오늘이나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의원에 따르면 5.18 역사왜곡 처벌을 골자로 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오늘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법사위에서 수정된 개정안은 역사왜곡 처벌의 수위가 당초 7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아졌습니다.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던 광주 명진고등학교 손규대 교사가 해임 7개월여 만에 복직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명진고 재단인 도연학원은 손 교사를 오늘자로 복직시키겠다고 교육청에 알려왔습니다. 도연학원의 전 이사장은 손 교사의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지난해 1월 배임 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손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지난 5월 해임을 당해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습니다. 손규대 교사 보복 해임 논란, 사립학교 채용 비리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는 내년 1월 말까지 이런 사립학교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제보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 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사립학교 비리와 관련해서 많은 제보를 받아오신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겠다고 하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신규 교사 채용 절차가 시작됐고요.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 주관하는 1차 전형은 끝났습니다. 2차 전형은 학교별로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비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 학교 행정실장이 흡연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대 수준의 행동을 했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됐고, 또 하나는 자기 자녀를 재직하고 있는 학교로 전학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같은 것을 보면 한 군데서 나면 연달아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에 수없이 많은 사립학교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해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또 최근에 있었던 이런 비리 상황들이 이번에 이렇게 신고를 받겠다고 결정한 데도 영향을 주기도 했겠군요. 네네. 광주는 전국에서 사립학교 비율이 유난히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와 여기 보도되지 않은 사건도 이미 우리 노동조합에 제보된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학교 내 구성원들이 교내 비리를 실제로 신고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공익 제보자가 되는 것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한번
들어가면 뭐 정년할 때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근무하게 되니까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립학교 교사들은 뭐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교육운동을 한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제보하는 것은 간단치 않겠으나 뭐 비밀보장 등 방법을 써서 제보 받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제보를 받은 교내 비리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가요? 광주교사 노동조합은 뭐 창립된 지 딱 3년 된 신생 노동조합입니다. 아직 작은 노동조합이고요. 그런데 뭐 직접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보되는 사안을 분류해서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관할청인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통보해서 감사토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이 또 중요할 텐데요. 이런 교내 비리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일 바람직한 것은 사립학교법이 비리 개정되어 가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런 여론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광주교사 노동조합은 교사단체 중심으로 사립학교 개혁 광주시민운동본부 가칭입니다. 이걸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런 운동이 불붙으면 뭐 국회에서도 여론이 생겨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훨씬 더 사립학교가 청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립학교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가 꼽힙니다. 전국 스티로폼 부표의 80%가 양식장이 많은 전남 해안에 몰려 있는데요. 이 부표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김야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연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55%를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입니다. 작은 알갱이로 흩어지기 쉬워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원흉으로 꼽힙니다. 해양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 원인인 양식장 스티로폼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양식어업인,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 부표 생산업체 등과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고, 미세 플라스틱의 예법은 친환경 부표. 스티로폼 부표보다 내구성이 좋지만 가격이 너댓 배 비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스티로폼 부표는 5,500만 개. 이 가운데 80%가 전남 해안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570억 원, 올해 200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문제는 지자체 예산 배정. 전남의 경우 바다를 낀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시군별로 사업량을 받다 보니 정책의 우선순위나 어장 상황이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예산 배정이 이루어진 탓입니다. 저희들이 그 국비 정액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그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자연적인 피해가 없어가지고 아마 예년 같이 이렇게 신청한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스티로폼 전량 교체 목표는 오는 2025년. 하지만 스티로폼 80%가 몰려있는 전남에서는 사업 6년 차인 올해까지 480만 개가 교체되는 데 그쳐 진척률은 1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 스티로폼 부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 바로 김양식장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 김양식장부터 예산이 집행돼야 할 것 같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출 효자로 꼽히면서 바다의 반도체로도 불리는 김. 전국 생산의 8할을 차지하는 김 생산기지 전남에서는 해마다 양식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티로폼 부표도 함께 증가하는 것. 전체 스티로폼 부표 발생량의 60%를 김 양식장이 차지하는 데다 스티로폼 잔해가
김에 붙을 우려가 있어 친환경 부표로 교체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어선과 정치망 등 다른 어업의 요청을 이유로 정부가 올해부터 김 양식장 우선 배정 규정을 삭제하면서 전복 가두리 양식장 등의 예산이 더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지침은 따로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입니다. 연안 어장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줄잡아 2,670만 개에 이르는 전남의 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가운데 교체된 건 고작 340만 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VC 김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C 김 면적이 가장 많은 곳부터 선행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업체의 친환경 부표가 양식 준비 시기까지 납품되지 못하면서 올해 사업량 절반을 포기하고 예산 반납을 검토 중인 곳도 있고 친환경 부표를 가지고 김양식 시설물을 결속을 해야 되나 기존 발포성 스티로폼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다 추진하지 못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70% 보조금이 지원되더라도 일반 스티로폼 부표보다 비싼 것도 친환경 부표 보급 활성화의 걸림돌입니다. 30% 자부담이면 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민들이 모든 것이 지금 자부담이 40% 30%인데 자부담금 자체를 좀 내려주는 것이 어민들의 선택을 원활한 것 같아요. 또 친환경 부표 교체 실적 등 미세 플라스틱 저감 노력은 감안하지 않은 채 양식장 면적, 자치단체 신청량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 고교생 가정에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오늘부터 학생들이 있는 지역 20만 3천여 가정에 3만 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품권 지급은 학교 급식 중단으로 남은 예산 60억 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학생 1명당 1장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불거진 프로축구단 광주FC의 정원주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원주 대표는 최근 기영옥 전 단장 등 임직원이 비위에 연루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기 전 단장과 광주FC 직원 2명은 최근 광주시 감사에서 구단의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공립대 총장 선출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시도 청년정책협의회는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공립대 총장 선거는 비교수원의 의견은 15%밖에 반영하지 않는 교수 중심의 선거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학생들의 의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학 총장 후보의 논문을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해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대학 연구팀이 꾸지뽕의 항비만 효능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김승 교수팀은 꾸지뽕 열매를 이용한 발효식초로 동물 실험을 실시한 결과 체중을 줄이고 동맥 경화지수와 심장 위험지수 등 건강과 관련된 각종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꾸지뽕 발효식초의 우수한 항비만 효능을 입증한 실험은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습니다. 광주시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이 필요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범위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항일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 민간인 학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사건 등입니다. 이번 신청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근거해 항일 독립운동과 반민주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 등을 조사해 왜곡 은폐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기술직 경력사원 최종 합격자 60명을 발표했습니다.
70명 모집에 1,000명이 넘게 지원해 14.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채용에서 60명을 선발한 건 일부 분야에서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53명의 경력사원 선발을 마친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직 인력 채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 출연금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의회의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도 산하기관 출연금으로 1,0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하기관 출연금 규모는 2018년 711억 원, 2019년 830억 원, 작년에는 96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출연금이 증가하면 광주시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는 만큼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삭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지난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관련 화재를 분석한 결과 6건 중 5건이 과충전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기기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만큼 과충전을 막기 위해 80%까지만 충전하거나 단락 보호장치와 퓨즈 등 보호장치를 보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올 3분기 광주 전남 가계 대출 증가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지역 가계 대출액은 1조 4,859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3%가량 증가했는데요. 이는 2016년 3분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또 광주의 경우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가계 대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마켓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온라인 플랫폼과 전국 전통시장, 동네 슈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할인 판촉 행사인데요. 생활용품, 파티용품, 액세서리 등 크리스마스 선물로 적합한 물건들이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겨울방학 특별전으로 돌아온 공룡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룡의 출현과 번성 그리고 소멸 등이 전시돼 있고 공룡 발굴 체험 등도 마련되는데요. 내년 3월 1일까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운영되며 동시 입장은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전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흙과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는 땅에서도 별이 뜨는구나. 산수미술관 전시 별의 항해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작품의 작가 메모입니다. 이처럼 만화가 황중한 씨가 전라도와 지리산 주변을 여행하며 남긴 따뜻한 글과 그림이 산수미술관에서 전시 중인데요. 12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4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순환도 원활해서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대기는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경각심 늦추지 마시고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에서는 영하 4도 안팎, 화순에서는 영하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0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에서는 영하 6도 안팎의 기온으로 한겨울 같은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 2m로 일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부터는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